이번 주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이 큽니다. 10월 4일까지가 거부권 행사 기한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월 4일 전에 거부권 행사를 하면 10월 7일에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재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재표결을 하게 되면 여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은 만약에 똘똘 뭉쳐서 이탈표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또다시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을 재발의할 텐데 그때 이탈표 단속이 어려운 시점이 올 거라고도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추경호 원내대표 또 배준영 원내수석 이런 분들은 최근에 계속 그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탈표는 없다 이렇게 자신하더라고요. 어제도 만나서 물어봤는데 자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고된 위기는 방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방심할 때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재결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아닌가. 또 지난번에 그 인권위원 표결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일종의 그 정치적 신의를 맞습니다. 좀 합의를 해놓고 반대를 했다 이런 것 때문에 합의라기보다 아무튼 그런 묵계가 있는 거죠. 그 인물이 마음에 안 들어도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그냥 찬성 표결을 해주는 건데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뭐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 나빠하고 좀 앙앙불락하고 있죠. 이런 분위기 때문에도 이탈표가 지금으로서 나오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사이클은 언젠가 끊어지는 겁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파열음을 내면서 끊어질지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거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본인에게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걸 뭐 부결되면 계속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발의하는 게 맞냐 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계속 특검법을 계속적으로 발의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전략적으로라도 뭔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이 거부권 전국 풀 해법이 좀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 전술 차원에서는 내용을 좀 조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좋다 해서 오히려 이제 완화하는 특검법을 내놓고 이것도 안 할 거냐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탈표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악순환 정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이걸 뭐 민주당한테 어떻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타협하고 협상해야죠. 이게 대통령 부인하고 대통령 당사자에 관한 특검법이에요. 사실은 이걸 거부권 행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이 특검을 하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해도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든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든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특검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생각을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탈표가 아마 조금씩 늘어날 겁니다. 그 이유는 여론조사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워낙 찬성 여론이 그렇더라고요. 높아요. 뭐 대구 경북에서도 높고. 그렇습니다. 지금 한 6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아무튼 이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반의 여론, 그러니까 50%보다 훨씬 많은 국민이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 뭐 이념적으로 나는 보수다 이런 사람도 찬성이 더 높아요.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또 이제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죠. 그러면 지금 이런저런 그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한 뭔가가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정감사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이제 터져 나오게 되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 여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65% 조사는 전국 지표조사 최근에 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검찰이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심위에서
대통령실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불기소로 권고를 했고, 물론 최재형 목사에 관련해서는 기소를 권고를 했지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검찰에서는 두 명 다에게 불기소를 처분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일단은 검찰의 논리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검찰 주장이고요. 네. 이 법률이라는 게 무슨 법률 전문가들이 해석하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은 결국 상식이에요. 네. 아니 대통령 부인이 누가 이제 와서 청탁하면서 명품백도 주고 뭐 양주도 주고 그랬는데 그게 아무 문제 없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상식에는 반이죠. 거예요. 네. 상식에 반하는 거고, 이 검찰이 굉장히 잘못된 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처지는 알겠어요. 어떻게 현직 대통령 부인을 뭐 기소하겠습니까? 또 더구나 그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데 이게 사실 무서워서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뭐 법률적인 핑계를 이리저리 대고 있는데 이게 아마 두고두고 이번 검찰의 결정이 아마 대가를 치를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뺏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청탁금지법이 안 되면 뭐 알선수재라든가 변호사법 위반 이런 걸로 얼마든지 기소해서 유무죄를 법원에서 다퉈볼 수 있는 건데 네. 아예 뭐 기소하고 말고는 우리 검찰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기소를 안 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면 검찰 앞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든 없게 하든 그거는 우리 국민이 입법부 국회를 통해서 뭐 우리 마음대로 법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검찰 개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더라도 사실 여당 안에서는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나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여론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형식과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일단 사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이 송채경 기자 어떻게 보세요? 뭐 이런 거 잘 맞추시니까 송문호신가, 송채문호신가 아무튼. 제가 문어는 아닌데요. 문호 아니신가요? 예. 사과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저도 그렇게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아유, 좀 맞았네요. 다행이다. 네, 그 이제 진짜 맞는지 좀 두고 봐야죠. 그런데 네. 이게 사실은 사과를 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네.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도 우리 국민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이미 실기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시점. 마음대로 해라. 네. 하든 말든. 이미 정서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빚지고 살 때 그 채권 채무 네.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막 불어나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가 더 커져요. 네.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가 실제 잘못한 것보다 이 미움을 계속 쌓아가지고 지금 그때 뭘 잘못했지? 이거보다 아우 저 사람 우리가 이렇게 밉다고 하는데도 왜 사과 안 하지? 이게 더 커진 이자가 더 많은 이런 단계까지 지금 와버린 거죠. 그래서 마포대교에 나와서 공무원한테 뭐 이런저런 지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게 아주 결정적인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지금 사과할 조짐을 현재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네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지도부 간 만찬 회동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방송할 때 성한영 선임 기자께서 별로 기대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고 싶어 했던 뭐 의료 개혁의 의자,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의 김자 하나도 안 나왔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만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 만나는 게 무슨 남북 정상회담보다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네.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는 그 총선을 겪으면서 그 당시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총선 이후에는 잘못하면 잔혹 드라마로 갈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저는 그 단계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은 검사 출신이라서 더 광고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일종의 그 굴욕 상징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가능성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결정적인 폭로가 나오고 지지율이 뚝 떨어지면 네. 국회 재의결 투표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임덕을 맡게 되는 겁니다. 네. 국감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그게 관전 포인트군요. 그렇습니다. 관련이 네. 있는 거죠. 네. 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네. 되면 말 그대로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미래 권력인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말 그대로 고육상쟁이 벌어지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한테 내가 발표 줄 테니까 나를 밟고 가라.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해야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예상한 잔혹 드라마는 앞으로 현실이 될 가능성이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아까 말씀하신 거부권 전국도 그렇고 이번 당정 갈등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이 풀어야 되는 문제. 그렇습니다. 결국 같네요.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고요. 네. 거기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 불발되고 만찬도 사실은 빈손 만찬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고 만찬 직후에 다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독대 다시 한번 요청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독대는 이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거 아닌가? 지금 벌써 취임 2달이 됐는데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독대 요청을 왜 자꾸 공개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독대는 좀 조용히 네. 쪽지를 넣어서 좀 독대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회사원들도 아는데. 네, 그러게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아직 입증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리더십의 요체는 결국 설득력인 거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리더를 뭐 존경까지는 안 해도 저 사람은 우리의 리더가 될 만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 리더가 아닌 거 이 좀 이상해. 그러니까 이게 친 윤석열뿐만 아니고 네. 좀 중간지대에 있는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역시 평생 검사만 해서 그런지 사실은 검사하고 리더십은 별 관계가 없어요. 검사는 강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또 검사들끼리의 관계도 상명하복, 동일체, 원칙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장님이 결정하시면 검사장님이 결정하시면 그리 가는 거지. 네. 무슨 리더십을 발휘할 이유가 없는 조직이 사실은 검찰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생 살아온 한동훈 대표가 그 한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법무부 장관도 사실 크게 보면 검찰 조직의 수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 대표를 하면서도 어떤 정치적 리더로서의 그 유전자 전환은 좀 이 정도가 되면 좀 기대하기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저는 보는데. 네. 정책경 기자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성공할까요, 정치인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 검사 DNA가 너무 좀 강해 보여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말할 때 말이죠. 옛날에 그 법조인 출신 천재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말할 때 고개를 살짝 흔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약간 고개를 외로 꼬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슈퍼 엘리트 출신 정치인들입니다. 되게 디테일하게 보셨군요. 근데 그런 분들 잘 정착을 못 하시더라고요. 정치는 국민 앞에 머리 숙일 줄 알아야 되고 네. 남의 얘기를 들을 때도 예의 바르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간 고개를 꼬고 말을 할 때 끄덕끄덕 자꾸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이 정치인으로서 아직 진화가 안 됐다. 네. 이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데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그런 조언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을 보고 좀 깨달아야 될 텐데 그런가요? 네,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으려고 하는데요. 덧붙일 말씀 있으실까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 하면서 거부권 건의 명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대신한 걸 텐데요.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을 이제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초유의 거부권 권력 남용을 계속하고 있다. 거부권 남용을 계속하고 네. 있다. 이 거부권 때문에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 분립의 헌정 질서가 위태롭다. 이게 더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전 총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도대체 무슨 현실 인식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답답하고요. 이 국회는 지금
절대적인 요소야 돼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도 계속 거부권 행사만 할 건지 이러다가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를 넘어서서 한순간 무너지면 정권 자체가 위험에 빠질 텐데. 네. 근데 텔레비전에 나오는 뭐 윤석열 대통령 모습,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뭐 굉장히 표정도 밝고 좋으시던데. 네,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또 김건희 여사는 해외 순방 이후에 아직은 뭐 홍보 자료를 안 내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나온 걸 보면 아주 그 표정이 맑고 해맑고 좋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 현실 감각이 있는 건지 뭐 좀 이상하다. 뭐 혹시 외계인이나 인공지능 아닐까 이제 이런 상상도 해볼 정도로 좀 네. 현실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 그 불행한 사태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자 이전에 좀 인간적으로 좀 한숨이 저절로 나오고요.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 방송은 제 개인적인 탄식을 네. 하는 것으로 마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